한국 유학은 나의 운명이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정감에 매우 많은 감동을 받기 때문이다. 오늘은 스웨덴에서 태어난 알마 씨의 조금 특별한 사연인데요. 알마 씨는 스웨덴에서의 성공과 일본에서의 좌절, 한국에서의 희망까지 보게 된 정말 특이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알마 씨의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알마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경험들을 모두 이겨내고 저는 현재 서대문구 신촌에서 살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국 귀화를 준비 중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도전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컸던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언어학습에 재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항상 외국어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어, 스페인어는 이미 모두 배우고 중학교 시절에는 3개 국어를 모두 할 줄 알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조금 특이하게 일본어 전공을 선택했죠. 그렇게 제가 아시아와의 첫 인연을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시절 저는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살던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교에는 동아시아학센터라는 단과대학이 존재했죠. 고등학교 시절 일본어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아시아 문화에 호기심 생겼던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학에서도 일본어를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어를 배우며 아시아를 공부했던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한 계기였어요. 대학교 4학년 시절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 한국 영화를 보며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임의 한 친구가 우리 다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한번 보는 게 어때? 라며 권유했어요. 그렇게 우연한 기회로 보게 된 한국 드라마가 나이 아저씨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한국 드라마를 챙겨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중엔 아예 한국 드라마 덕후가 되어버렸어요. 우연한 기회로 보게 된 한국 드라마는 제 인생을 아예 바꿔놓을 정도였죠. 나이 아저씨 이후로도 그때 당시에 방영했던 모든 드라마를 전부 찾아봤었고 매일매일 유튜브로 드라마 영상을 찾아보곤 했었죠. 한국 드라마는 정말 특별했었어요. 스웨덴 드라마나 다른 유럽 드라마와는 다르게 주인공에게 시련이 닥치면 같이 슬퍼하고 기쁨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감정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져가기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막상 졸업반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은 제 외국어 특기를 살려 스웨덴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 대기업 영업개발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주로 하던 일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 창의적인 광고 컨셉을 개발하던 일이었어요. 주로 아시아 시장 조사를 통해 타겟 고객층의 니즈를 파악하고 다양한 미디어 채널로 마케팅을 진행했어요. 한마디로 주로 아시아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특히 센스가 가장 중요한 업무였는데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꽤나 일을 잘하는 편이어서 승진도 동기들에 비해 매우 빨랐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 감성과 창의력이 한국 드라마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본부장님이 찾아와 저에게 말씀하셨죠. 자네 혹시 해외로 나가볼 생각은 없나? 책상에서 기획만 하지 말고 현지로 가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며 일본 지사 마케팅 파트장 직책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급작스러운 제안에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회사에 들어와 한 번도 실패라는 경험을 해본 적 없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일본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의 짧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일본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생활 초기에 일본어를 꽤나 잘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적응은 어느 정도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회사 생활에서 시작되었죠. 저는 스웨덴에서와 다름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출근을 했고 업무 중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곤 했어요. 하지만 동료 일본인들은 그런 제 모습이 안 이꼽게 보였나 봅니다. 한 일본인 동료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와서 따져 묻기도 했어요. 왜 일본에 살면서 한국 드라마만 보는 거야? 저는 처음에는 두 동료만 저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 알고 보니 대부분의 일본인 직원들이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었고, 그 중에서 한 명이 대표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일종의 경고 같은 걸 날린 셈이었죠. 제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회사 직원들은 저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저희 팀의 부하 직원들도 제가 말을 하면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일본 오사카 사투리를 써가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회의에서는 저의 의견을 대놓고 무시하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본인들끼리 회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직장 생활 내내 승승장구했던 저는 이렇게 노골적인 따돌림 때문에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일본 특유의 이즘의 문화인가 싶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 이유 없이 갑작스러운 눈물이 쏟아지는 날도 많았죠. 일본에서의 생활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모든 일에서 이지메를 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에게 성과도 안 주어졌고, 시간이 얼마 지나자 스웨덴 본사에서까지도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치였죠. 그러다 보니 저의 상황을 신경 쓰지도 않고 성과만을 바라는 회사에도 너무나 큰 실망을 했고, 회사를 떠나야 하나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렇게 극심한 이지매에 회사 생활을 이어가던 저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선택 말고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회사와 이 나라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를 괴롭게 만드는 이곳을 떠나야지만 제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회사의 사표 수리까지 몇 주가 지나고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수년간 봐왔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호감 때문에 한국행의 결심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미 한국에 관한 건 대부분 알고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이죠. 직장에 질려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평소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한국에서 공부하며 머리나 좀 식히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무작정 한국으로 떠났어요. 정확히 일본에 온 지 1년 6개월 만이었죠. 어렵게 얻은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내가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스웨덴의 친구들과 부모님은 미쳤다고 나를 말리는 동시에 왜 한국으로 가는지 물었어요. 제가 한국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면접 시험을 봤을 때 교수님도 같은 질문을 물었습니다. 저는 몇 년간 겪은 저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었고, 제가 어릴 적부터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풍겨오는 따스한 정감에 매우 많은 감동을 받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한국에서 공부를 하며 제가 꼭 오고 싶었던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잠시 쉬어가며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면 다시 스웨덴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왔었지만 몇 개월 만에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처음 언어의 장벽과 상처들로 인해 의기소침해진 저의 성격에 어느 정도 적응에 시간이 걸릴 줄 알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과 친절함은 금방 저로의 원래의 모습을 바꿔놓았죠. 언제나 방문하는 동네 시장의 주민들은 매번 먹거리와 좋은 이야기를 해주며 저를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는 옆집 아주머니는 매일 삶은 달걀을 건네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제가 마치 드라마에서만 느꼈던 감동을 제 몸으로 직접 느끼고 나니 한국은 마치 천국 같았죠. 남들은 너무나 쉬운 결정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느꼈던 따뜻함은 앞으로 평생 한국에 살고 싶다는 결심이 들 정도였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거리 간판에 적혀있는 한글들, 정갈하며 채식 위주의 한식, 모든 것들이 처음 한국에 온 저에겐 낯설었으며, 한편으론 모든 것들이 새롭고 신기하면서도 일본 생활의 괴로움 때문인지 비슷하면서 다른 한국의 풍경에 조금은 두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지게 됐어요. 가끔은 한국에 대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겪은 저는 결국 마음먹기 달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누구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 생활을 경험하며 즐기고 있어요. 앞으로의 제 계획은 한국에서 직장부터 구할 계획이에요. 비록 35살의 다소 늦은 나이지만 대학원에 진학하며 한국 문화를 빠르게 배웠고 한국 귀화 요건이 충족된다면 바로 한국으로 귀화할 생각이에요.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